안녕하세요. 오늘은 닭귀를 예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병충해 관리를 잘 하자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닭귀들이나 아니면 식물들이 조금씩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한 4월 중순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뿌리가 어느 정도는 다 자리를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 잎을 만져도 말랑말랑한 그런 닭귀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닭귀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제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닭귀들 같은 경우는 물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뿌리가 썩거나 아니면 새뿌리가 적응을 못해서 결국은 죽는 경우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화분들은 분갈이를 했다 그러면 물을 한 바짝 굶겼다가 물을 주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화분 속에서 식물을 꺼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에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을 줬는데 다행히도 분갈이한 닭귀들이 물을 흡수하면서 잘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살구미인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하면서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한 3일 후에 물을 줬는데, 일주일 만에 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단단하게 물을 끌어올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쿨루이 같은 경우도 물을 제대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색이 좀 빠져 보이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버클리근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렇게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분갈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데, 온슬로우 같은 경우가 분갈이를 하고 나서 잎이 펴지면서 이렇게 안쪽에 깍지벌레가 있었던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잘 보시면 하얀색 이물질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깍지벌레 알들이 부화되면서 깍지벌레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쪽도 꽃대 부분에서 하얀색 이물질이 보여서 보니까 손깍지벌레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잘 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손깍지벌레를 없애기 위해서는 약을 한 3회 정도 쳐줘야 되는데요. 전원생활이나 아니면 메모드와 같은, 아니면 친환경 약재가 요즘은 많이 나오는데 친환경 약재 살충제를 가지고 3일 간격으로 총 3번 정도를 쳐줘야지만 박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깍지벌레가 생기면 잎이 규칙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잎이 불규칙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잎이 균일하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잎이 얇고 길이가 길었다 작아졌다 변이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닭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깍지벌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깍지벌레가 발생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원생활이나 아니면 메모드, 아니면 요즘은 친환경 약재가 많이 나옵니다. 친환경 약재가 많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닭귀파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친환경 약재이기 때문에 이 한 번에 박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총 3회 규칙적으로 이렇게 물에 담가주, 약물을 희석해서 한 2시간 정도 이 닭귀를 담갔다가 다시 말린 다음에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약재 같은 경우는, 이 독성이 강한 약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잘 듣는데, 이 친환경 약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체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벌레들한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약재를 사용할 때는 규칙적으로 3일 간격으로 총 3번 정도 쳐주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 화분에서 꺼내서 물에 씻어 가지고 다시 심어줍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이런 온슬로우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약물을 희석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줄 예정입니다. 보통 이 벌레가 생기면 약 비율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이 예방적으로 약을 쳐줄 때는 너무 독하게 치면 얘네들이 약해를 입어가지고 잎에 반점이 생기거나 잎이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칠 때는 이렇게 약간은 흐린 날 약을 쳐줘야 되고요. 저녁보다는 낮 시간에 쳐주는 게 좋고, 강한 햇살이 들어올 때 약을 쳐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약해를 입거나 화상을 입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꼭 약은 해가 강하지 않을 때 약을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약을 쳐주고 나서 이 약물이 생장점에 고이는 때가 있습니다. 물을 줄 때도 그렇고요. 이 생장점에 고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봄 햇살은 아무리 황사가 심해서 햇살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래도 생장점에 고여 있는 그런 물들이 나중에는 생장점에 큰 문제를 생길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장점에 물이 고여 있다 그러면 반드시 물을 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을
생장점에 약물이 고여 있다고 바로 털어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약의 효능이 다 떨어지겠죠. 보통 한 6시간 정도는 지나야 약 효과가 나타나니까 꼭 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얼룩이 생기는 약재가 있는데, 얼룩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바로 물을 뿌려주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물을 뿌려줘서 약이 희석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은 웬만하면 쳐주지 않는 게 좋은데, 베란다와 같이 이렇게 통풍이 안 되는 곳에서는 곰팡이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잎 표면을 잘 보셔가지고 잎의 표면에 하얀색이나 검은색 흙털 같은 게 생겼을 때 꼭 잘 들여다보고 살균제를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살균제를 살포하기 싫으면 목초액을 약하게 희석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하게 뿌려주면 살충과 살균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치기 싫은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목초액을 약간 희석해 가지고 뿌려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분갈이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분갈이를 너무 늦게 해주면 뿌리가 제대로 이렇게 활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분갈이를 마무리를 하고, 분갈이를 못했던 화분들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뿌려가지고 영양분이 부족한 화분들한테 조금은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봄입니다. 봄이라서 닭귀들이 색이 많이 빠져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성장하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닭귀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은 뿌리가 건강해야 예쁜 모양이 만들어지고 예쁜 색감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영양제에 의존해서 과도하게 영양제를 치기보다는 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그게 바로 분갈이입니다. 좀 귀찮지만 분갈이를 꾸준히 해주면 그 닭귀들은 언제든지 그 분갈이에 대한 선물을 꼭 줍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쁜 모양과 건강한 모습이겠죠. 분갈이 했던 닭귀들이 이렇게 조금씩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분갈이를 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분갈이한 그런 분갈이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 분갈이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빨리 이번 주에도 분갈이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